4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의인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이 되겠네요. 1번은 갑이 의인사 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갑의 의인사 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2번 가봅시다. 을이 의인사 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인사 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의인사 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의인사 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의인사 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겠네요. 2번은 X. 자, 3번 가보실까요? 3번은 도달의 뜻입니다. 도달이라는 건 언제든지 의인사 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마련만 되면 도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3번도 X. 4번 가볼까요? 키워드가 뭐죠? 등기 우편이죠.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보냈는데 반송된 적이 없다면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4번도 X. 5번 가볼까요? 5번은 상대방 쪽에서 의인사 표시를 일부러 안 받는 겁니다. 이걸 고의의 수령 거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도달로 볼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갑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 자기가 마치 대리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무권 대리 행위 효력은 유동적 부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권리 2개, 상대방의 권리 3개를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본인의 권리 2가지가 뭐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권리 3가지가 최고권, 철회권, 135조, 책임 주장권 이렇게 존재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본인이 추인했어요. 추인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X. 그 다음 2번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추인의 상대방은 다 된다. 이게 결론이죠. 무권 대리인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 다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가 있죠. 2번 X. 3번은 철회인데요. 철회 뭐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가 선철이죠. 선의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던 상대방 그랬으니까 악이죠. 악인 사람은 철회할 수가 없겠죠. 4번 갑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래 말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우리가 매일 외웠던 암기 코드죠. 무, 발, 거. 무권 대리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4번 X죠. 5번 질문 가볼까요? 이건 묵시적 추인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추인이 되려면 특히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일정한 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5번 질문에서는 본인이 행위를 하였다라는 말이 없죠.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문제 가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랬네요.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을은 대리인 중에서 어떤 대리인이 될까요?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볼까요?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죠.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X. 니은 갈까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네 맘대로 계약을 해제해도 좋다. 이런 권한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니은번은 O.
디귿 번에 갑시다. 여기는 길게 되어 있는데 뭐가 키워드일까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게 포인트죠.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병에게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갑에게 효력이 미쳐야 됩니다. 디귿 X.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2번 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49번 갑시다. 이것도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인데 동형 모의고사 문제 정리하면서 이거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정 추인 문제 만들어 드렸는데 바로 출제가 됐네요. 문제는 쉬웠어요.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 있죠? 전, 이, 경, 담, 양, 강이죠. 설마 암기 코드 앞자모 외우고 뒤에 걸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이행 청구, 경, 경계, 담, 담보 제공, 양, 양도, 강, 강제 집행입니다. 이 중에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제가 노란색으로 만들어 뒀죠. 이건 뭘 설명하는 내용일까요?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추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 골라야 될까요? 1번 혼동이죠. 혼동은 물권 소멸 원인이지 법정 추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49번도 매우 쉬운 문제였으니까 이런 거 단순 암기 코드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50번 가봅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관은 부수에서 붙인 약관의 준말입니다. 법률행위를 하면서 당사자가 부수에서 붙인 약관을 부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조건과 기한이 대표적이에요. 먼저 1번 가봅시다.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랬네요. 이건 갑이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조건을 붙일 마음이 있었다. 이게 조건 의사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 의사는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죠. 따라서 조건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동기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이것도 제 기억에 동형 3의 1번 문제로 제가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채권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가볼까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대표적으로 혼인의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3번은 O. 4번 갑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맞네요. 따라서 4번도 O. 5번 갑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위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당연히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이렇게 10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답을 빨리빨리 골라내는 문제들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왕 공부를 하실 때 판례의 결론을 뿌옇게 하시면 이렇게 답 고르는 데 힘들어요.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답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